네, 안녕하세요. 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서울에서 일본 센다이로 갔죠. 센다이에서 하룻밤을 자고요. 그 다음날 센다이에서 오사키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이곳이죠. 평소에 게으름뱅이인 제가 아침 일찍부터 눈을 떴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지난밤 제가 잔 곳은 다름 아닌 도로 바로 옆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좀 부지런한가요? 새벽부터 자동차며 경운기며 온갖 것들이 다 지나다니더라고요. 어젯밤 자정이 다 돼서야 텐트를 쳐서 정말 너무 피곤했거든요. 근데 더 자고 싶어도 도무지 더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놈의 참새들이 어찌나 요란스럽게 짹짹거리던지 그야말로 멘탈이 붕괴되는 느낌이었다고요. 아직 유심칩이 개통이 안 된 관계로 지도를 펼쳐놓고 오늘 갈 코스를 미리 점검해봤습니다. 하지만 비몽사몽 지도가 눈에 제대로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찌나 복잡하던지 말이에요. 사실 이때 지도를 조금만 더 자세히 봤어도 그런 개고생은 안 했을 텐데 아침에 지도를 대충 보는 바람에 엄청 고생한다고요. 아침에 짐 싸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오늘은 여행 3일차고요. 오사키에서 출발해서 이쪽 오바나자와라는 곳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요. 가다가 중간에 일로 좀 빠지죠. 이쪽으로 한 군데 빠지는데 여기는 거대한 댐이 있어요. 우루시자와라는 댐이 있거든요. 이곳으로 빠져서 잠깐 우루시자와 댐을 보고요. 짐을 다 싸고 출발한 시각이 아침 7시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배고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슈퍼에 찾아갔지만 슈퍼는 10시부터 문을 열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그냥 갔죠. 가다 보면은 다른 슈퍼가 나오겠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날 결국 슈퍼는 나오지 않고 저는 오후 3시, 4시가 넘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자전거로 비 오는 산길을 달리게 됩니다.
이때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뿌옇다는 걸 말이죠. 하늘은 온통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마 비가 올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죠. 이날은 결국 비뿐만 아니라 우박도 쏟아지고 완전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일본 여행 도중에서도 가장 큰 폭우가 쏟아졌던 날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문제는 날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거대한 산을 넘어야 했기 때문이죠. 식량은커녕 물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이 험난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도로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아직 여행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차도로 달리기보다는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은 자전거 도로로 달리기 위해서 일부러 오른쪽 차선으로 오른쪽으로 온 겁니다. 근데 나중에 여행이 좀 계속되고부터는 그냥 도로로 주구장창 달립니다. 이거 왼쪽 오른쪽 막 왔다 갔다 달리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차도로 달리면은 살짝 위험하긴 위험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본은 운전자들이 매너가 굉장히 좋은 편이니까요. 제가 본 일본인들은 정말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했습니다. 아침부터 체조를 하고 있잖아요. 노인 한 분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도에 낀 잡초를 뽑고 계셨어요. 이 당시 저의 급선무는 이 빅심을 개통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070 번호 같은 데로 전화를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당초 저는 그 인증을 공중전화로 받으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공중전화가 있기는 있었는데 공중전화로는 인증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인증을 받지 못하고 유심칩도 사용을 하지 못했죠. 이걸 개통하려면은 일반 휴대폰이나 일반 가정집 전화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저한테 전화를 마음대로 쓰게 해주겠어요. 오죽했으면 근처에 있는 이발소에 가서 전화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누가 저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를 빌려주겠어요. 결국에는 한 2, 3일 정도 후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경찰서에 들어가서 경찰 아저씨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를 개통해야지 제가 살 수 있다고요. 그렇게 부탁을 해서 겨우 경찰 아저씨들의 도움으로 개통을 했던 게 기억나네요. 예, 저는 일본 경찰들한테 부탁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대부분 친절하게 잘 들어주세요. 모르는 거 있다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경찰서로 달려가세요. 진짜 친절하게 잘 봐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한적한 시골길이 펼쳐집니다. 한동안은 논두렁 밭두렁 옆을 달리다가 또 잠시 동안 조그만한 마을이 나오고 또 다시 논두렁 밭두렁을 달리고 이런 게 계속 반복돼요. 근데 도로가 가면 갈수록 이제 좁아지고 나중 가면 이런 갓길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도로 달려야 했죠. 지금 도로 끝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뭔가 거뭇거뭇한 산 같은 게 보이죠? 그 산 위에는 하얗게 뭐가 덮여 있는데요. 그 구름이 그렇게 덮여 있는 겁니다, 산에.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비가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산이 얼마나 높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산 꼭대기쯤 올라갈 때는 막 우박이 쏟아지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굉장히 높은 곳이었나 봅니다. 이때가 7월 한여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산꼭대기에 우박이 쏟아질 정도면은 굉장히 높은 곳이었겠죠? 시골길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슈퍼가 안 나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제처럼 혹시 그렇게 쫄쫄 굶게 되진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편의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편의점에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엔 식품값이 너무 비싸서 그냥 되돌아 나오고 맙니다. 가다 보면 맛있는 도시락이 가득한 슈퍼가 나올 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 조그마한 마을들이 계속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 어떤 마을도 슈퍼가 있을 만큼 그런 규모의 크기가 아니었어요. 오늘 아침에 출발했던 오사키가 슈퍼가 있는 마지막 동네였던 거죠. 가다 보니 절 하나가 나오더군요. 저는 여기서 잠깐 쉬어가기로 합니다. 절 구경도 하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말이죠. 사실 절에 들린 이유는 이 화장실 때문이었어요. 화장실이 겁나 깨끗해서 기분 좋았습니다. 논두렁 밭두렁 길이 끝나는가 싶으면은 조그만한 마을이 나오고, 마을을 지난다 싶으면 다시 논두렁 밭두렁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따분해진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노래를 부르면 힘이 나잖아요?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궁금하다고요?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했어. 그러나 지금은 뭐 늦어들려 하고 있었나. 그 미소는 너무 아름다웠어. 난 정말 그대만을 좋아했어. 나에게 이런 슬픔 안겨주는 그대여. 저 때는 좀 유명했던 노랜데 다들 아실랑강 몰랑 뭐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씩씩하고 용감하게 자전거를 달리고 있었죠. 가다 보니 비닐하우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살짝 안을 들여다보니 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렇게 나무 이파리를 매달아 놓고 건조시키고 있더라고요. 비닐하우스 옆으로는 야생화들이 활짝 펴 있었습니다. 조금씩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페달을 밟는 다리에 조금씩 힘이 더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조그마한 마을조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슈퍼는커녕 편의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어쩌지? 그렇게 설마 하던 게 결국에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 굉장히 멋진 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쉬어가며 사진이라도 찍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평화롭고 시원하면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다리 밑으로 깊은 계곡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다리 위로 부는 시원한 바람은 에어컨 바람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 위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하루쯤 놀다 가고 싶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여기에 멈춰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꽤 높은 언덕을 넘었나 싶었더니 이내 쏟아질 듯한 내리막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내리막길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살짝 맛만 보여주고 끝나더군요. 오늘은 하루 종일 347번 국도만 따라갈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시설은 터널이 아니라 낙석 방지대입니다. 산길이라면 이런 거 한 번씩 보셨죠? 산에서 굴러떨어지는 바위나 돌들을 막기 위한 건물입니다. 가다 보니 삼거리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좌측 저 다리를 건너면은 우루시자와 댐이라는 거대한 댐으로 가게 되는데요. 철딱선이 없는 저는 왜 이 길로 간 걸까요? 앞으로도 엄청난 험난한 산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바보가 그것도 모르고 이 댐을 구경하겠다며 여길 올라갔더랬지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산길이 시작되는데 이 바보가 여기까지는 오사키에서 여기까지는 그나마 좀 달릴만 했어요. 근데 거리상으로 보면은 거의 절반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반 남았네? 뭐 다 왔으니까 여기 댐이나 구경하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사실 이게 절반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그나마 좀 언덕은 언덕이었었는데 그나마 평탄한 언덕이었고요.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부터 이렇게 길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가요. 네,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간 굉장한 산길이 시작됩니다. 조금씩 올라갈수록 경사가 점점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허벅지가 끊어질 정도였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은지라 배는 어찌나 고프던지. 온갖 새가 지저귀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또다시 삼거리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우측으로 가게 되면은 댐 정상으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물론 이제부터 지옥의 오르막길이 시작되죠. 순간 아니 내가 꼭 여길 올라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생기더군요. 아니 내가 왜 여길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갈까?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내려가긴 좀 아까운데? 뭐 이런 고민? 결국엔 올라가는데요. 진짜 이때의 저의 느낌은 자전거를 요 왼쪽에 저기 난간 있죠. 저기다가 묶어두고 걸어서 몸만 올라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옆에다가 묶어두고 올라갔다 오면은 내려올 때 자전거 타고 삥 하고 못 내려오잖아. 그래서 꾸역꾸역 자전거를 끌고 올라갔죠.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자전거를 결코 타고 가는 장면이 아닙니다. 내려서 끌고 가는 장면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기운 센 천하장사가 아니라고요. 이곳을 자전거 타고 올라가려면은 몸에 좋다는 보양식이란 보양식은 다 먹어도 모자랄 거예요. 어르신들이 평소에 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즐겨서 드시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보양식들 많이 먹고 다음번에는 꼭 자전거를 타고 저 댐을 올라가고 싶습니다. 춤은 어떻게
먹음직스럽게 생겼나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번데기 번데기 번번 죽을 뚱살뚱 아둥바둥 겨우 댐 정상에 왔나 봅니다. 경사가 워낙 심해서 잠깐 쉴 때도 자전거를 놓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댐 옆으로는 뭔가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고픈 것뿐만 아니라 물도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댐 정상으로 올라가니 확 트인 전망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바람이 시원하다 못해 좀 추울 정도였어요. 원래는 이런 곳이었는데 댐 건설 이후에는 전부 다 물속에 잠기게 된 거죠. 저보다 더 많이 고생을 한 우리 자전거를 소개합니다. 온갖 짐에 저까지 싣고 일본을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댐 정상에는 조그마한 전망대 겸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공간인데요. 조그마한 벤치들이 몇 개 있죠. 저는 저 벤치 위에서 한 30분 정도 낮잠을 즐기다 다시 떠났습니다. 이때만 해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햇살이 따뜻한 게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잠시 자는 동안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멍멍이들이랑 동네 산책을 하고 있었죠. 노곤노곤한 낮잠을 즐긴 저는 슬슬 내려갈 준비를 했죠. 올라오면서 느꼈는데 여기 내려갈 때 장난 아니게 재밌을 거예요. 원래 자전거는 공평하거든요. 힘들게 올라오면은 그만큼 재밌게 내려갑니다. 드디어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자전거 타고 가면서 겁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코너는 진짜 지릴 뻔했어요. 이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 와, 이런 끝나는 코스를 저 혼자 달린다는 게 참 안타깝더군요. 올라갈 때는 1시간 정도 낑낑댔는데 내려올 때는 몇 분 만에 내려왔어요. 아, 근데 그나저나 제가 물이 없어서 참 큰일 났죠.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무슨 공사 현장 사무소인데 여기 들어가서 물을 좀 얻습니다. 사무실 안에 들어가니까 웬 아저씨가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아저씨, 물 좀 주세요. 너무나 목말라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뜨거운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내라며 커피도 한 캔 주셨죠. 그런데 아저씨도 물이 얼마 없어서
물통 3분의 1밖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갈수록 길이 험난해질 텐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이거밖에 없어서 갈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출발했죠. 근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산길이 시작됩니다. 이날 고생하고 다음부터는 주머니에 항상 초콜릿 같은 거를 비상식량으로 준비해 갖고 다녀요. 딴 건 몰라도 경치 하나는 끝내주더군요. 아까 내리막길에서 너무 긴장해서인지 손이 잘 쥐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산길이 앞으로 얼마나 펼쳐질지도 모르겠고 제 얼굴은 벌써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계곡이 점점 깊어지면서 그만큼 도로도 높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거대한 다리 위를 달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렇게 아찔합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100% 사망이라고요. 가다 보니 아무것도 없는 산길에 도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걸 왜 여기다 만든 걸까요? 원래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군요. 혀가 꼬입니다. 조금 가다 보면 멈추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 더욱더 가열차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하하하하하, 오늘 엿됐구나. 그렇습니다. 정말 엿대버렸죠. 내리던 비가 어느새 우박으로 바뀌어 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여기저기 공사를 하고 있었고 오르막은 점점 높아만 졌습니다. 간만에 내리막길이 나왔습니다만 그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로 노면이 젖어 있고 우박이 제 얼굴을 사정없이 후드려 팼기 때문이죠. 조금 더 가다 보니 공사 구간이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진입했습니다. 지금 신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불입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사 구간이 참 많거든요. 이때 저처럼 신호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은 정말 위험천만한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반대편에서 이제 트럭이 달려올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치게 되면은 저는 진짜 제가 죽더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제가 신호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시 저는 이런 시스템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 트럭 뭐지? 왜 반대편에서 오는 거야? 하면서 저도 막 벙치면서 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다시 보니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본 쪽으로 여행을 가신다면은 공사 구간에서 신호를 꼭 살피고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에는 다행히도 신호등을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신호등 밑에는 앞으로 몇 분이나 기다려야 되는지 시간이 나옵니다. 신호등이 초록색 불빛으로 바뀌게 되면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전거는 느리기 때문에 최대한 속력을 내서 빠르게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맞은편에서도 차량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공사 구간을 지나자 오르막길은 더욱 가팔라졌고 저는 급기야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자전거를 올바르게 제대로 타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로드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는 일단 이 안장의 높이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안장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가 거의 쭉 펴질 정도로, 안장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가 쭉 펴져서 살짝만 굽어질 정도, 그 정도 높이로 안장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핸들의 윗부분을 잡고 상체를 이렇게 꼿꼿이 펴고 달리지만 전력 질주를 하는 상황에서는 보통 이 다운을 잡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운을 잡는 순간
허리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허리가 숙여지면서 바람의 저항을 받는 면적이 줄어들게 되죠. 이 윗부분을 잡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을 때는 이렇게 세 개의 손가락으로 잡아도 그렇게 꽉 잡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브레이크의 이 윗부분을 잡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다운을 잡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은 이 브레이크의 이 아랫부분을 손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로 잡더라도 훨씬 강력한 파워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언제라도 브레이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 핸들바를 잡아야 합니다. 다음은 핸들바를 잡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잡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잡죠. 이런 식으로 잡아서 언제나 브레이크를 요 세 손가락으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더 편하게 잡으려면은 뭐 요런 식으로 잡는 방법도 있고, 이 위에를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고, 일자로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자세로 계속 잡고 가다 보면은 이 손목이라든지 손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위치를 바꿔가면서 잡는 게 중요한데요. 다운을 잡는 이유는 밑에를 잡기 때문에 상체가 더 숙여져서 바람의 저항이 적어지게 됩니다. 잘 보셨나요? 특히나 안장의 높이 같은 경우는 이런 오르막길을 오를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저 같은 물체력은 아무리 안장을 잘 맞춰도 이런 데는 못 올라가요. 아, 그러고 보니 또 신호등이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은 저렇게 X 표시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밑에 자세히 보시면은 숫자 같은 게 이렇게 깜빡이는 게 보이는데요. 저게 지금 1분 31초 남았다는 표시예요. 1분 30초, 29초, 28초. 저게 0초가 되는 순간 초록색 불로 바뀌는 거죠. 유튜브 검색창에 별 위 입력 WE 클릭, 구독 버튼 클릭.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좋아요는 우리